평화의 가면을 쓴 시한폭탄. 매년 봄과 가을이 찾아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운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들뜬 활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노란색 학원 버스들과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알록달록한 사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1년 중 가장 기다려온 날을 맞이해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터뜨립니다. 가방 가득 과자와 음료수를 채워넣은 아이들이 대화 소리는 운동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부모님들은 혹여나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중한 추억을 쌓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배웅을 건넵니다. 교사들 역시 이러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평소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전 과목 교과서를 붙잡고 씨름하던 딱딱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삼고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아이들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이 짧은 1박 2일 혹은 당일치기 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밤을 새워가며 행정문서를 작성합니다. 행선지를 고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동 경로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식당의 위생 상태는 안전한지, 숙소의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십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십 장의 안전계획서와 매뉴얼을 준수하기 위해 퇴근 시간마저 반납한 채 서류 더미에 묻혀 지내지만 현장에서 환하게 웃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간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출발선 뒤편에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서슬 퍼런 칼날을 숨긴 채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을 불과 한두 명이 교사가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애초에 물리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교실 안에서도 한순간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탁 트인 야외 공간이나 혼잡한 관광지에서는 위험 요소가 수백 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교사가 잠시 다른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내방송을 듣는 그 찰나의 몇 초 사이에도 돌발 행동을 감행하곤 합니다.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 발을 헛디디거나 평지에서 뛰어가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심지어 정해진 관람 경로를 벗어나 출입 금지 구역으로 뛰어드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은 이 야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연과 돌발 상황이 통제 책임을 오롯이 현장에 서 있는 교사 개인의 완벽한 전지전능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전제 조건이야말로 언제든 교사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는 시한폭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슴에 품은 채 아이들을 이끌고 버스에 오르는 잔인한 현실의 시작점입니다. 사고, 그리고 시작된 독박 책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령에 가까운 감시 능력을 발휘한다 한들 100%의 안전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예기치 못한 0.01%의 사고가 터지는 순간 조금 전까지 아이들과 웃음꽃을 피우던 교사의 세계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현장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아주 작은 골절상을 입거나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수준을 넘어 예기치 못한 대형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 중상의 이상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쇠창살을 들이댑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다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은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위로나 제도적 보호가 아닙니다. 사법기관과 여론의 서슬 퍼런 화살은 오직 인솔교사단 한 사람의 가슴을 향해 정확하고 날카롭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왜 현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밀착
마크하지 않았느냐? 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1분 1초마다 소리 높여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사후과잉 확신. 편향에 가득 찬 질문들이 교사를 난도질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교사의 동선과 시선 처리, 심지어 몇 분 몇 초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이 잡듯 뒤지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처하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자신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 비난과 손해배상 청구를 혈혈단신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식을 다치게 한 원망과 슬픔을 분출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 대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현장 책임자인 교사 개인으로 좁혀집니다. 선생님만 믿고 보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감정적인 도덕적 비난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교사 개인의 이름 앞으로 송달되며 평생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모아온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법은 교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교사를 압박합니다. 주변의 동료들이나 학교 관리자들조차 자신들에게 책임이 불똥이 튈까 두려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교사는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극심한 고립감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대가가 법정이 피고인석에 서서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범죄자 신세라는 이 잔인한 역설 앞에서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깊은 절망과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외면, 홀로 선 교사, 사고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교사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교사는 자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명을 받아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칼날 앞에서는 철저하게 민간인 피해자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게 됩니다. 소속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기를 꺼리며 행정적인 절차와 매뉴얼대로 행동했는지만을 따져 물어 오히려 징계의 가위바위보를 준비할 뿐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변호해줄 법률 전문가를 구하는 비용부터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착수금까지 모두 교사 개인이 온전히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 달에 꼬박꼬박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인 교사에게 이 같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은 가정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게다가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 시스템은 지극히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서류 지원에 그치기 때문에 교사는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발품을 팔아가며 자신을 변호해줄 로펌을 찾아 헤매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교사가 겪게 되는 정신적 파멸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범죄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몇 시간씩 강도 높은 신문을 당하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신성한 교단 위에서의 기억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다른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이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까?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임을 인지하고도 왜 강행했습니까? 라며 현장의 역동성을 전혀 무시한 채 결과론적인 책임만을 추궁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거듭할수록 교사는 자신이 정말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극심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며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극심한 우환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가는 교사에게 스승의 은혜와 무한한 책임감을 요구하며 헌신을 강요해왔지만
정작 그 헌신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등을 돌린 채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벼랑 끝에 선택 체험학습을 거부합니다. 재판의 결과가 유죄로 확정되는 순간 교사 개인의 삶은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업무상 과실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고형이나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임용고시를 통과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교단 지켜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큰 절망은 직장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후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자 평생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인 공무원 연금마저도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최대 절반 이하로 삭감되거나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치고 남은 것은 범죄자라는 낙인과 텅 빈 통장, 그리고 무너져 내린 명예뿐인 현실 앞에서 교사들이 느낄 환멸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전국의 교사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단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한 파업이 아닌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인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의 전면 거부였습니다. 교사 커뮤니티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다 내 인생과 내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교마다 개최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아무리 간곡하게 원하고 눈물로 호소해도 교사들은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제도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한 야외로 나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러시안 룰렛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창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인 수학여행과 소풍을 박탈당한 채 텅 빈 교실에 앉아 자습을 하거나 교내 활동으로 대체하는 서글픈 풍경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억을 잃었고 교사들은 열정을 잃었으며 교육 현장은 서로를 불신하고 감시하는 차가운 동토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개 학교의 행사가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 자체가 신뢰의 붕괴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등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와 수면 위로 드러난 모순, 교실 현장의 이 무겁고도 차가운 침묵과 교사들의 뼈아픈 거부운동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인 용산 대통령실까지 흔들어 깨웠습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하고 교육마비 사태가 현실화되자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마침내 정식 안건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접한 대통령은 회의 도중 이례적으로 격앙된 어조로 깊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을 바라보며 선생님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뭔 일만 생기면 전부 교사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고 사법기관에 불려다니게 만들면 열받아서 누가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통수권자의 입에서조차 이 제도의 불합리함과 모순에 대한 탄식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단순히 교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공적 영역의 안전관리 책임과 위험 부담을 행정편의주의라는 명목하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일선 교사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떠넘겨온 고질적인 악습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거나
보완할 방법을 국가가 제시해야지 언제나 네가 희생해라, 내가 독박 써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는 대통령의 일침은 회의실 전체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일반 형사범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여 교사를 하루 종일 철제, 의자에 앉혀놓고 범죄자 다루듯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고압적인 관행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최고 권력자의 경로를 기점으로 그동안 교사들만의 외로운 외침에 머물렀던 독박 책임의 억울한 현실은 마침내 온 국민이 주목하는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으며 낡고 썩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거대한 법적, 행정적 움직임이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책임지는 구조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교육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공교육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통된 위기의식 속에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판이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교사 개인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사법적, 경제적 책임을 공적, 국가 시스템이 전적으로 흡수하고 보장하는 구조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수사기관의 고질적인 수사 관행을 전면 수정하는 내부 지침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교사를 무분별하게 소환하거나 피해자로 입건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학부모의 고소나 고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경찰서로 불러내 온종일 죄인 취급하며 철저히 의자에 앉혀놓고 압박하던 강압적인 조사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엄격한 증명과 서면 조사를 우선으로 하며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절차로 진행되도록 수사 지침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개인이 사비를 털어 외롭게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해당 교육청과 국가기관이 전담 변호인단을 즉각 구성하여 교사의 법률 대리를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키는 동안 국가는 선생님을 지킨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상식이 드디어 행정문서와 지침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책법제화와 국가보증보험의 도입, 행정적인 지침의 변화를 넘어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이 돌아서더라도 교사들이 영원히 안심하고 단상에 설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대못을 박는 작업, 즉 법제화의 단계로 논의는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인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교원 안전활동면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교사가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을 준수했고 학생들을 고의로 방치하거나 학대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법적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전과자가 되면 어쩌지라는 실존적인 공포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부터 교사의 개인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보증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부실했던 학교 안전공제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과 유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보상과 치료비 지원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설립한 거대한 보험 시스템이 전액 책임지고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교사 개인의 통장이나 재산에 는 단 1원의 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촘촘하고 든든한 법적, 면책장치와 재정적 보증보험이 양대 축을 이루어 결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비로소 내가 국가를 믿고 제도를 믿고 오직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에만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도 되겠구나라는 확신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이 마침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소와 교사의 당당한 발걸음, 제도가 바뀌고 법적인 안전망이 하나둘씩 갖춰지기 시작하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대한민국의 학교 운동장에도 다시 한번 따스한 변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두려워해 굳게 닫혀 있던 교무실의 문이 열리고 교사들은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 계획서를 기쁜 마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감에 밤을 지새우거나 공포에 떨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안전한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을지 동료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아이들 역시 다시 찾아온 수학여행과 소풍 소식에 온 교실이 떠나가라 함성을 지르며 친구들과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버스에 오르는 교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의 무거운 걸음이 아닙니다. 국가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당당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슴에 품은 채 아이들의 손을 꽉 쥐고 환한 미소로 버스 계단을 오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할 수 있으며 교사가 행복하고 당당해야 그 교실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역시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책임을 무서워해 위축된 교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교육은 영혼 없는 지식의 전달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가가 응답했고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따뜻한 시선과 지지 역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짐을 홀로 지고 외롭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당연한 이유가 범죄의 위험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이 변화의 흐름을 끝까지 감시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이 다시 한번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드넓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교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눌러주세요.